신우이를 처음 본 건 결혼식장이었어요. 인사를 하러 갈 때나 상견례를 할 때도 무슨 약속이 있다며 못 봤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좀 더 신우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결혼한 후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몰랐었는데 신우는 따로 독립해서 살지 않고 백수인 채로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모 성격이 좋다 보니까 신우도 시모를 닮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지금까지 오냐오냐 하면서 커왔는지 시댁에서는 아무도 못 말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제 엄마 말 안 듣는다니까? 너는 애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금 엄마 하는 거 보면 나중에 괜히 나한테 하소연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 걱정을 너가 왜 해? 그리고 내가 며느리를 들였어도 며느리도 귀한 자식인데 너야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못 쓰는 거야. 너가 한 번 말해봐. 너는 우리 엄마가 편하지? 네, 너 자꾸 그럴 거면 방해하지 말고 너는 방으로 들어가. 아, 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좋게 물어보고 있잖아. 말해보라니까. 우리 엄마가 편한 거 같아? 저는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 봐. 엄마를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잖아. 그냥 들어가. 나는 엄마 신경 써주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너가 이러면 나중에 너도 시집 가서 좋은 대접 못 받아. 누가 시집 간대? 나는 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시집 안 가. 그러면 이 집에서 계속 있으려고? 그럴 건데. 아휴, 아가 미안하다. 얘가 버릇이 좀 없어서 그래.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너 우리 엄마 무시하기만 해봐. 이거 경고하는 거야, 알았어? 네, 충격적인 시댁 첫 방문 후 남편에게 들어보니까 신우이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말이 져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냥 우기고 떼쓰고 양보를 안 하며 살아왔던 거였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도 일도 안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시댁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 많이 마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신우의 영향은 거리와 상관없이 저에게 미치더라고요. 진욱이가 결혼한다고 너한테 사준 가방 있다며? 나 다음 주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것 좀 빌려줘. 가방이요? 어쩌죠. 저도 그 가방 쓰고 있어서 빌려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잠깐 다른 가방 쓰면 될 거 아냐. 다른 가방은 전부 다 친정에 있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내 가방 줄 테니까 그거 잠깐 쓰고 있어. 그럼 됐지? 그러면야 빌려드릴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는 시댁에 안 가요. 누가 오래? 택배로 보내면 될 거 아냐. 택배요? 내가 내일 바로 보낼 테니까 받으면 올케도 바로 택배로 보내. 제가 우체국 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보내면 되잖아. 왜 자꾸 안 빌려주려고 그래? 알겠어요. 아참 보내는 김에 괜찮은 옷도 좀 보내줘. 가방하고 어울리는 옷으로. 한번 제 물건을 빌리기 시작한 신우는 끝없이 제 물건을 빌려가더라고요. 집에서 옷을 안 사줘서 그러나 싶었는데 친구들 만날 때 자랑하려고 제 것을 빌려간 거였습니다. 백수고 돈도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뽐내고 싶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빌려갔으면 돌려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신우는 빌려간 가방은 몇 달이 지나도 안 돌려줘서 제가 시댁에 갔을 때 겨우 받아냈고 옷은 한 벌도 돌려받지를 못했네요. 몇 번을 당하니까 빌려주기 싫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시모나 남편은 나보고 참으라고만 해서 어찌어찌 참기는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뺏겼을 때는 다시 사더라도 신우하고 겹칠까봐 못 산다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했던 신우이한테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왜 사람을 차별해? 진욱이한테는 집도 해줬으면서 나한테는 왜 못 해주겠다는 거야? 엄마가 무슨 진욱이한테 집을 해줬다고 그래? 엄마가 해준 거라고는 집 할 때 보태라고 3천만 원 해준 게 다야. 그래서 나보고 3천만 받아가라고? 그 돈으로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게 엄마가 일 좀 하라고 했을 때 이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아 몰라. 나 결혼하면 집 필요하니까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 당장 2억 마련해줘. 엄마가 무슨 그런 돈이 있다고 2억을 해달라고 그래? 엄마가 못 해주면 올케도 돈 못 해주면 될 거 아냐? 저희요? 왜? 올케도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돈이 어딨다고 드려요. 저희 아직 전세금 이자 내고 있는 상태인데. 대출해주면 될 거 아냐?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왜 엄한 애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나는 가족 아냐? 가족이면 도와줘야지. 죄송하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로 돈 없어서 그래요. 무슨 개소리야? 결혼 전에도 결혼하겠다고 돈 모은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돈 못 모았다는 게 말이나 돼? 내 친구들은 결혼하고서 이사 간다고 저금만 하던데 올케도 똑같을 거 아냐? 형님, 그만해라 제발. 왜 얘한테 그래? 내가 뭐 삥 뜯어?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달라는 거지? 네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엄마까지 왜 그래? 나 그냥 확 결혼 엎어버린다. 지수가 저희가 그렇게는 못 도와드려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릴게요. 됐고 엄마랑 진욱이네랑 어떻게 해서든 간에 2억 만들어서 줘. 안 그러면 내 결혼도 없던 일이 될 거니까. 신우는 여전히 반협박을 하면서 돈을 안 주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3천 정도는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그럴 필요 없다며 혼자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한테 이해 좀 해달라고 했어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아픈 손가락이 워낙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니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고요. 시모 마음이야 이해는 하지만 대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싶었는데 글쎄 시모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노후 준비도 못하신 분인데 저렇게까지 해주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시모 입장에서야 항상 걱정이던 딸이 이제라도 새 출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지원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을 받아간 신우가 결혼은 안 하고 자꾸 시간만 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군요. 미안한데 올케가 나 대신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알겠지만은 나는 대출을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온대. 대출만 해주면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꼭 갚을 테니까 올케가 나 좀 도와줘라. 무슨 대출이요? 결혼 자금은 어머님한테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2억이면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그걸로도 부족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 결혼도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세요? 아무래도 나 사기 당한 것 같아. 사기요? 설마 어머님이 해주신 그 돈 전부 다 사기당했다는 건 아니시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누구보다 형님이 잘 아시잖아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어? 나도 믿다가 사기 당한 거라고 했잖아. 사기를 당했으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부터 하셨어야죠. 그러면 엄마가 알게 되니까 그렇지. 제가 대출해준다고 거짓말이 숨겨져요? 그래도 일단 사기라도 안 당한 것처럼 해야지. 안 그러면 엄마 집은 물론이고 엄마가 쓰러질 수도 있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은 대출이 안 나와요. 올케 친정한테도 부탁 좀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들한테도 부탁해봤는데 친구들은 내 사정하니까 돈은 못 빌려주겠대. 친구들도 못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요? 형님이 지금까지 일 안 한 지 10년이 넘었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알바로 2억을 갚겠다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지금 사기당해서 올케한테 부탁하는 심정이기도 하지만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말 가려서 해. 제가 볼 때는요. 형님부터 생각이란 걸 하면서 행동하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형님이 저한테 이럴 자격도 없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기 한번 당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올케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저야 형님이 마음에 안 들면 시댁에 안 가면 그만이에요. 제가 형님이 무서워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한테 져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져주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져준 것 뿐이에요. 뭐라고? 형님이 이 집에서 뭐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요. 누가 봐도 형님은 이 집에서 민폐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잘못을 했으면 태도부터 바꾸세요. 야! 사기당했다고 하니까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경찰에 접수하라고 할게요. 잠깐만 올케. 저는 대화 끝낼게요. 그러지 마. 올케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신우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시댁에 알려지게 되자 신우 말대로 시모는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라서 안심은 했지만 불행하게도 신우를 사기친 놈은 잡았어도
돈은 이미 다 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은 회수를 하지 못했고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대출금을 감당해야만 했었죠. 그러나 정신 못 차린 신우는 시댁에 돌아왔어도 일은 하지 않은 채 원래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와 남편은 시모를 설득해 집을 매매 후 저희 돈을 보태 투룸으로 이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집에서 내쫓아냈습니다. 물론 신우는 발광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신우의 투정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정신을 차렸는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며 각서를 썼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편의점 일을 하며 돈을 보태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공부라도 해서 회사라도 취직하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 사회생활 부적응자라 언제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